자, 어쨌건 이 상무 간섭을 통해 가지고 명성황후가 본 거예요. 뭐야? 일본이 지금 청나라를 이기면서 와우, 엄청난 강자로 부상하는 줄 알았는데, 일본이 깨갱하는 나라가 있네? 어떤 나라? 러시아? 뭐야? 그러면 간단하잖아. 일본 중심이 아닌 러시아 중심으로 가면 되겠네. 라고 명성황후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2차 개혁을 주도했던 이 박영일, 김홍집, 특히 이제 박영일이죠. 이 박영일을 역적으로 해가지고 몰아낸 다음에 다시 1차 내각, 2차 내각, 3차 내각, 김홍집 내각을 세웁니다. 김홍집 내각을 세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1, 2차 개혁은요. 이 김홍집 내각의 특징이 어때요, 지금? 상당히 1, 2차 개혁 같은 경우에는 친일적 색채가 강하죠. 그죠? 반면에 이 김홍집 이 3차 내각 같은 경우에는 친러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친러, 친미의 어떤 그런 러시아와 미국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일본은 힘이 없습니다. 일본은 힘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 간섭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말 어렵게 가져갔던 중국 요동반도를 다시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정말 공을 들이고 공을 들였던 조선마저 일본이 내쫓김을 당하는 그 모습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를 비록 상대할 수는 없었지만 조선 정도야. 니네들 정도야. 네, 사무라이 칼로 요리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런 전국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명성황후, 그 민시정권을 이끌었던 그 명성황후에 대한 테러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이 뒤에 나왔던 사건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되겠죠.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참, 한 나라의 그래도 국모인데, 그죠? 그 국모를 시해하는 어떤 그런 일, 그것도 이 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대원군을 또 이제 이들이 이제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또 들어오게 돼 있죠. 들어와서 고종이 있는 그 방으로 들이닥치죠.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명성황후 어딨냐라고 하자, 멱살을 잡고 어딨냐라고 하자, 얼마나 고종이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아들, 내동생이 치죠. 어딨어? 그런 다음에 명성황후가 있는 곳에 가서 궁녀들 다 죽이는 과정 속에서 명성황후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은 명성황후를 다시 이불에 싸가지고 불을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들. 이게 참 조선의 운명은 다하였구나. 라는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그 을미사변이 벌었던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요. 조선의 운은 다 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왕조 국가에서 왕이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한낱 사무라이들, 그 낭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건 뭐 치욕 중에도 치욕이죠. 그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영상을 해가지고 명성황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나는 조선의 국모다 라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뭐 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대원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문을 그 강제로 열렸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약한 나라입니다.
그 약한 나라가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외세를 이용하는 방법,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위정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명성황후는 굉장히 현명하고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굉장히 외세를 잘 활용하면서 그 전국을 조절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불세출의 영웅.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외세가 칼을 들고 지금 궁궐에 난입해가지고 왕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된 배경과는 뭘까? 그 근원은 임원군란 때 청나라 끌어들이고 갑신염 때 청나라 끌어들이고 도안농에도 청나라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라의 국권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권 유지만을 위한 그 욕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도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어떤 그 관점 속에서. 한 번쯤은 좀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을미사변을 통해가지고 을미사변을 통해가지고 다시 네 번째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죠. 뭐야 도대체 김홍집은? 뭐야 이게? 이번에 김홍집 내각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친일이겠죠, 친일. 그죠?